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날 그 대출 제한이나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그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고정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환입니다. 그 추석 지나고 뭐 좀 집값 진정 효과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9.13 대책 내용의 핵심은 세금 강화와 대출 억제였죠. 예. 여기다가 이제 9월 21일 발표되었던 이제 말하자면 공급 확대 계획까지 지금 더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정책에다가 공급 확대 정책. 그동안 이제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은 규제 정책의 역설, 규제의 역효과로 오히려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은 집값이 오른 것은 공급 부정 때문인데 규제로만 하는 정책의 효과가 한계가 드러났다 하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9.13 대책에다가 9.21 대책이 더해지니까 이제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조금 약발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9.13 대책의 내용이 예상보다 셌어요. 네. 왜냐하면 다시 좀 얘기되겠습니다만 종부세가 이 최고 세율이 2%에서 3.2. 네. 과거 참여정부 때 3%가 한계였는데 네, 예. 이걸 뛰어넘어요.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는 2배 내지 3배 정도. 그러니까 1주택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2주택부터는 사실상 2배 내지 3배. 1년 정도는 많이 그 세부담 상한선 때문에 많이 안 오르겠지만 2, 3년 지나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컨대 엄마 아파트 31평짜리가 한 25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거의 뭐 6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절세 매물 또는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벌써 추석 이후에 보니까 매수세는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 효과는 있다. 숨고르기 측면에 들어갈 것이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추석 이후에는 적어도 10월부터는 집값이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오늘 우리 박재인의 경제노트에서는 늘 우리가 이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잖아요. 맞춤형 좀 설명을 드리죠. 우선 무주택자는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도 이제 제외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강화에서도 비켜가고 9억 원 이상만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엔 두 가지가 유리해졌어요. 규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청약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무주택자가 우선 분양. 그러니까 추첨해서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무주택자는 세금이나 대출 규제도 없고 또 청약 기회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최대의 수혜 계층이니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은 좀 노려보는데 우리가 이제 신도시에도 막 20만 가구가 쏟아지잖아요. 도심에서도 6만 2천 가구가 서울도심 쏟아진다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2주택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주택. 1주택자는. 왜 그런가 하면 집값은 2030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2040년까지는 소득과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다음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3, 4년은 우리가 하향 안정 국면을 보이겠지만 장기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수요자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릴 수 있어도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문제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예요. 갭 투자자. 그러니까 대출 받았거나 전세 끼고 했던 이런 다주택자분들은 최대 직격탄을 맞아요. 종부세도 늘어나죠. 이제 움직이려면 대출도 안 되죠. 또 집값도 보면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올해가 고점 내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걸 감안하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2주택 이상, 특히 3주택 이상은 기회가 될 때 저는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가급적 줄이는 대책을 권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 그다음에 증여를 통해서 분산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절세 비법으로. 그러나 이것도 이제 안 통하게 생겼어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이제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저는 조금 대출이 있거나 또 과도하게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줄이는 전략이 앞으로 성공 전략이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지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